아침 단상 332호 정옥성 목사. 우리나라처럼 게으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나라도 세계에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과연 게으름은 절대 악이고 부지런한 것은 절대 선일까요? 모든 일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방 청소하기도 싫으며 공부하기도 싫어합니다. 귀차니즘,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으며 모든 의욕을 잃고 누워 사는 무기력증을 러시아에서는 오브로모프병이라고 합니다. 오브로모프병. 곤차로프의 대표작 오브로모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30을 간 넘은 지주의 아들 오브로모프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집에서 무능력, 무관심, 무취미, 무기력 상태로 하루 종일 누워서 삽니다. 옷도 입혀달라 하고 식사도 식당 가기가 귀찮아 방에서 불러다 먹여달라고 합니다. 연애할 기력마저도 상실합니다. 이런 병이 볼셰비키 혁명을 유발했고 로마 제국을 망치게 한 로마병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은 보통 15살에서 34살 사이에 취업 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라고도 합니다.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 다릅니다. 1990년대 경제 상황이 나빴던 영국 등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고용 환경이 악화되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니트족도 증가하였고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로모프 못지않게 게으른 사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숙학교에 다닐 때 교장의 배려로 늦잠을 잘 수 있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내는 평생 늦잠을 자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아주 적은 시간만 생산적인 활동에 쓰고 남은 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 빈둥대다가 천장을 기어다니는 파리를 보고 X축과 Y축을 고안하며 하여 좌표 평면이라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를 인류에게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사내는 그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몇 편의 책을 썼다고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책들의 제목이 성찰, 방법서설, 철학의 원리 등입니다. 이 사내가 바로 근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사람에게 따라 독이 되거나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4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동량은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발표 자료에 국민 1인당 독서량과 출산율은 꼴찌이고 복지 충족지수는 31위, 행복지수는 33위인 것에서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률, 낙태율, 노인 빈곤율 등 안 좋은 것은 죄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근면이 독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성인 12.9%가 우울증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면은 행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버트랜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게으름을 죄악시하며 근면이 미덕임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과 돈벌이에만 매몰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여가를 가지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물질적 가치에만 매달려 살아온 우리에게 여유는 효율성을 해치는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으로 치부합니다. 장자 외물편에는 서 있기 위해 발을 딛는 곳만 남기고 나머지 땅을 불필요하다고 파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쓸모없음, 무용, 쓸모, 유용을 가르친 말입니다. 이처럼 성실한 노동만 유용한 가치라고 여기다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삶에서 근면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오보르모프평은 분명히 경계하겠지만 데카르트처럼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는 능동적이고 적절한 게으름, 여유는 오히려 삶에서 유용함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져라는 러셀의 말이 의미 있게 들리는 계절입니다. 신들도 빚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잠시 일손을 놓고 저기 시간이 세월을 가꾸는 겨울의 뜨락으로 나서보면 어떨까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이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이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영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가입니다. 상당히 반어적이지만 우리들 마음 깊이 울림을 줍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여가를 달콤한 게으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경쟁력은 이런 게으름에서 비롯됐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시간보다도 노동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노동의 질을 높여야 창조 경제도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를 다녀오는데 달콤한 게으름이라고 간판이 붙은 카페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그 카페에 들려 마음껏 게으름을 즐길까 합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같이 갑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온도계는 새벽에 21도를 가르치니까 우리 안흥의 온도는 저 밑에 있는 안흥 분교에서 체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은 아마 영하 22도, 체감 온도는 25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엄동설한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를 거울 삼아 오늘도 보람있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